안녕하세요. 당신에게 편안한 시간을 선물하는 에린 목소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당신이 저에게 주는 큰 선물입니다. 주석으로 쉽게 읽는 고정욱 삼국지 4권 평역 고정욱 출판사 애플북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정욱 어린이 청소년 도서 부문의 최강 필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성균관대학교 국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문학 박사이기도 합니다. 소아마비로 인해 중증 장애를 갖게 되었지만 각종 사회 활동으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 신춘문예의 단편소설이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고 장애인을 소재로 한 동화를 많이 발표해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에린 목소리와 함께 떠나는 수다 여행. 책의 본문 내용으로 바로 들으실 분들은 타임라인과 댓글창에 시간을 표시해 두었습니다. 지난 주말 저는 정말 오랜만에 자유부인을 하고 왔어요. 대학교 시절 함께 동고동락하며 같이 살았던 언니들을 만났는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한 가지 성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동네에서는 애들 엄마 라는 타이틀로 거의 살아왔는데 간만에 대학생 철없던 시절에 함께 지낸 언니들을 만나니 또 한없이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온전했던 20대 때 쾌활하고 활발했던 그런 성격들이 정말 온전히 되살아난 기분이었어요. 뭐 동네에서도 거의 좀 분위기 메이커? 성격 활발하고 그렇기는 한데 언니들을 만나니까 정말 내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그래서 오랜만에 저의 원래 성격을 돌아봤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쩡한 정신에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다가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행복해서요. 그날만큼은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던 거잖아요. 그들과의 추억의 장소에 가고 추억의 사람들을 만나니 다시 20대로 돌아간 것 같고 정말 하염없이 행복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해서 2년 동안 몸담아 있었던 일을 그만두고 오디오북 개설을 하기 직전까지 뭔가 목적의식을 잃은 사람처럼 불안하고 내가 누구지? 나 뭘 해야 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냥 쉬는 것도 좋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뭘 위해 살고 있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불안했던 것 같아요. 뭔가 목적이 사라진 기분? 그래서 발전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만의 시간을 찾고 무언가 또 성장 가능한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 그렇게 오디오북 개설까지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씩 해나가니 다시금 나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언니들을 만나서 정말 오롯한 나를 찾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행복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나 봅니다. 자주 만나자. 특히 언니, 미안 언니. 저의 이 주저리 떠드는 수다를 들어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님들도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 나를 찾는, 나를 위한 무언가요. 그럼 정말 소소하지만 행복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나를 찾기 위한 낭독을 합니다. 저는 지혜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사람이지만 오늘 이야기는 지혜와 지략과 용맹을 겸비한 장수들의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 전쟁의 서막. 날이 밝았다. 동호의 운명을 결정짓는 날이었다. 송권이 당상에 오르자 신하들이 모두 예를 갖추었다. 좌우로 문관과 무관들이 의관을 정제하고 늘어섰다. 잠시 뒤 주유가 들어와 예를 올렸다. 주공, 그간 무고하셨습니까? 인사 올립니다. 도독의 염려 덕에 무사히 지내고 있소.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주어 고맙소.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주유가 아뢰었다. 듣자 하니 조조가 한수 상류의 군사들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경문을 보냈다 하던데 주공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송권은 경문을 가져오라 하여 주유에게 직접 건넸다. 이걸 읽어보시오. 경문을 읽은 주유는 냉랭한 표정이 되었다. 역적놈이 우리 강동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를 이토록 업신여길 수는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문무관원들과 상의해 보셨습니까? 물론이요. 싸우자는 신하도 있고 항복하자는 신하도 있소. 그래서 그대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생각이오. 주유는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사람이었다. 항복을 권하는 신하들은 논리로 꺾어 굴복시키기로 결심했다. 누가 항복하자 했습니까? 장소를 비롯해 몇몇 신하들이 그런 의견을 가진 듯하오. 그러자 장소가 앞으로 나섰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다시피 조조는 황제를 등에 업고 있습니다. 운신하거나 군사를 일으킬 때마다 황제의 명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 세력이 형주까지 뻗쳐 천하를 주름잡을 지경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이라곤 장강뿐인데 조조는 수천 척의 전선을 집결해놓고 수륙으로 진격해 오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수로 조조를 막겠습니까? 일단 항복하여 시간을 번 뒤
나중에 계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주유가 버럭 화를 냈다. 어떻게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릴 수 있소? 우리 강동은 나라를 일으킨 뒤 3대 동안을 버텨왔소. 그동안 힘들게 지킨 나라를 하루아침에 버리자니 말이나 돼요? 주위 신하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어 사방이 조용해졌다. 손권이 물었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한참 동안 주위를 노려보던 주유가 입을 열었다. 제가 계책을 올리겠습니다. 손권이 고개를 끄덕였다. 조조는 한나라의 승상이라지만 누구나 아는 것처럼 한나라의 역적 아니겠습니까? 장군께서는 힘을 갖춘 영웅으로서 아버님과 형님의 위협을 물려받아 강동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군사도 훈련이 잘 되어 있고 곡식도 풍부합니다. 이런 주공께서 오히려 역적을 쳐서 없애야 하는데 항복을 하시다니요. 하지만 조조가 너무나 강성하지 않소. 조조는 큰 약점을 갖고 있고 몇 가지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요? 조조는 아직도 북방을 평정하지 못했습니다. 마등이나 한수의 무리가 남아있는데 남쪽으로 내려온 것은 큰 실수입니다. 그리고 북방의 군사들은 물에서 싸우는 수전이 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우리 동우를 치겠다니 두 번째 실수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추운 겨울 아닙니까? 말을 먹일 풀이 없는데 말을 대거 끌고 나왔습니다. 또 중원의 군사들이 강호를 건너오는 동안 풍토가 바뀌어 병에 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꺼리는 것이 많은데도 군사를 일으켰으니 그 수가 아무리 많다 한들 결코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장군께서 조조를 사로잡을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저에게 병사 수천 명을 내주시면 강가로 나가 적을 물리치겠습니다. 100만 대군을 앞에 두고 수천의 군사만 달라고 한 주유의 기백과 용맹이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주유의 말에 용기를 얻은 송건이 말했다. 늙은 역적놈이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한 지 이미 오래되었소. 그자가 두려워하니는 여포와 원술, 원소, 유표, 그리고 나였는데 영웅들이 사라지고 오직 남은 사람은 나뿐이요. 이제 나를 치려고 하니 나는 굴할 수 없소. 장군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요. 그리고 하늘이 나에게 내린 명령이요. 송권이 자신을 영웅이라 칭하며 유비는 제외했다. 유비는 세력이 아직은 미미하다 여긴 것이다. 유비 세력이 아직은 미미하다 여긴 것이다. 주유가 다시 말했다. 신은 주공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으나 주공께서 결단을 못 내리실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주유가 말을 마치자마자 송권이 보검을 뽑아 벼락같이 책상을 내리쳤다. 그러자 책상 모서리가 멀찍이 떨어져 나갔다.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자가 있다면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될 줄 아시오. 송권은 주유를 대도독, 정보를 부도독으로 임명하고 노숙을 찬군교위로 삼았다. 송권이 주유에게 보검을 내리며 명령했다. 누구든 명령을 거르는 자는 이 칼로 목을 베시오. 주유가 칼을 받아 허리에 찬 뒤 장수들에게 말했다. 네, 이제 주공의 명을 받아 조조를 칠 것이오. 모두 내일 강가로 모여 영을 받들도록 하시오. 늦게 오는 자는 목을 베겠소. 주유가 하직 인사를 올리고 물러나자 모두 말없이 흩어졌다. 싸움은 이미 시작된 것이다. 거처로 돌아온 주유가
제갈공명을 불렀다. 그의 계책을 듣고 싶었던 것이다. 부디 좋은 계책을 말해주시오. 제갈공명은 선뜻 입을 열지 않다가 말했다. 손장군께서 아직 마음이 흔들리고 있소. 지금 계책을 정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갈공명의 말에 주유가 의아해 물었다. 어째서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오? 아직도 조조 군사가 많은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혹시 적은 군사로 대군을 상대하다 패배할까 불안해하니 장군께서 직접 찾아뵙고 의심을 풀어 확신을 갖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사히 대사를 치를 수 있을 것입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어려서부터 손권을 보아온 주요였기에 제갈공명이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에 은근히 놀랐다. 그날 밤 주유가 찾아가자 손권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이 밤중에 웬일이오? 무슨 일이라도 생겼소? 아닙니다. 내일 출병하는데 주공께서 혹시라도 꺼려지는 것이 있는지 여쭙고자 찾아왔습니다. 꺼려진다기보다 조조 군사가 워낙 많아 싸움에서 행여패 할까 걱정스럽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주공, 조조는 원래 중원의 군사가 15-16만 명이었는데 오랫동안 싸움을 해온 탓에 지쳐 있습니다. 원소의 군사를 얻었다곤 하지만 다 흩어지고 7-8만 명밖에 흡수하지 못했죠. 게다가 그들은 진심으로 조조에게 복종하는지도 알 수 없는 떠돌이들입니다. 저에게 5만의 군사만 주시면 조조를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너무 심려하지 마십시오. 주위의 말을 듣고 난 송권은 비로소 안심이 되었다. 그대 말을 들으니 비로소 불안감이 걷혔소. 장소에게 몇 번인가 물었지만 그자는 계책이 없어서 아주 실망했소. 노숙과 그대가 나와 뜻이 같구려. 나가서 싸우되 사태가 여의치 않으면 내가 직접 도울 테니 마음껏 싸우시오. 내가 뒤를 봐주겠소. 감사합니다, 주공. 송권의 마음을 굳게 다독이고 나오며 주유는 은근히 두려움에 떨었다. 제갈공명이 이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계략이 자신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깨달은 주유는 제갈공명이 나중에 큰 우환이 되겠다는 예감이 들었다. 더 늦기 전에 없애야겠다는 생각에 노숙을 불러 이야기했다. 아무래도 제갈공명을 제거해야겠소.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갈공명은 우리의 동맹군 아닙니까? 안 될 말씀입니다. 노숙은 펄쩍 뛰었다. 멀리 보면 제갈공명이 더 큰 적이 될 것 같소. 조조를 물리치지도 못했는데 인재를 없애다니요. 나를 돕겠다는 사람을 죽이는 꼴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분명히 강동에 큰 우환이 될 것이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말해보시오. 제갈근이 제갈공명의 형 아닙니까? 제갈근을 통해 제갈공명을 설득시켜 보시지요. 주유가 무릎을 쳤다.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오. 형제간에 서로 말이 통하면 우리 강동편이 되지 않을까 싶소이다. 다음 날 주유는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군영으로 나갔다. 높은 단에 올라앉아 관원들과 장수들에게 영을 내리는데 부도독에 임명된 정보가 보이지 않았다. 정보는 주유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나이 어린 주유가 대도독에 오르자 불만을 품고 아들 정자를 대신 내보낸 것이다. 그러나 주유는 이를 묵인하고 장수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했다. 제장들은
각자 맡은 직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지금 조조가 하는 짓은 동탁에 비길 바가 아니다. 황제를 허도에 가두어 놓고 군사를 풀어 우리를 죽이려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제 명령을 받들어 조조를 무찌를 것이니 있는 힘을 다해 적을 쳐부수자. 하지만 민폐를 끼쳐선 안 된다. 공로를 세운 자에게는 상을 줄 것이요 죄를 지은 자에게는 벌을 내릴 것이니 예외는 없다. 그 누구라도 봐주지 않겠다. 주유는 한단과 황계를 선봉으로 삼고 전선과 군기를 수습해 군사들에게 출정을 선언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정보의 아들 정자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알렸다. 아버님, 주유 장군은 나이가 어리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 그 새파란 애송이가 군사를 잘 지휘하더냐? 정보가 여전히 불만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주유 장군이 장수들에게 영을 내리는 것을 보니 조금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그래? 주유 장군은 진정 하늘이 낸 인물입니다. 아버님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들의 말을 들은 정부는 당황했다. 나는 주유가 나약한 자라 장수 기질이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참으로 뛰어난 장수였구나. 그러면 내가 불복할 이유가 없도다. 정부는 곧장 채비를 하고 군영에 나가 주유에게 사죄했다. 대도독, 미흡한 제가 잠시 딴 마음을 먹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앞으로 충실히 명에 따르겠습니다. 허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같이 힘을 합쳐 간신 조조를 물리칩시다. 주유는 정보를 위로하며 받아들였다. 또한 주유는 조용히 제갈근을 불러 넌지시 생각을 밝혔다. 그대의 아우인 제갈공명은 참으로 뛰어난 인재요. 그런데 어찌하여 유비 같은 부족한 일을 섬기고 있소? 저희 형제는 각자 자기 뜻에 따라 움직이는 터라 무어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대의 동생이 동호에 와 있으니 잘 설득해 우리 주공을 섬기도록 얘기해 보시오. 그리 되면 우리 조공은 좋은 군사를 얻는 것이고 그대는 형제가 함께 있으니 좋은 일 아니겠소. 알겠습니다. 제가 동호에 와서 별 공을 세우지 못했는데 도독의 명에 따라 이번에 힘써 보겠습니다. 제갈근은 곧장 동생을 찾아갔다. 두 형제는 오랜만에 만나 서로 눈물을 흘리며 반갑게 집안 대소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흐르자 제갈근이 슬쩍 운을 띄웠다. 아우야, 너는 옛날에 은나라가 멸망했을 때 수양산에 숨어 절기를 지켰던 백이숙제를 알잖느냐? 백이숙제. 백과 숙은 장유를 나타내. 백이와 숙제는 한나라를 다스리던 고죽군의 아들이었는데 고죽군이 나라를 숙제에게 물려주려 했어. 숙제가 예법에 어긋난 일이라고 사양하자 백이 역시 받지 않았지. 결국 두 형제는 나라를 떠나 문왕의 명성을 듣고 주나라로 가게 돼. 하지만 문왕은 이미 죽고 그의 아들 무왕이 왕위에 올라 은나라를 정벌하려 했어. 백이와 숙제가 정벌의 부당함을 간했지만 무왕이 듣지 않았어. 그러자 두 사람은 주나라의 녹을 받은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에 들어가 고사리만 뜯어먹다 굶어 죽고 말아. 이런 고사를 바탕으로 충절의 대명사로 통하게 되었어. 그 말은 다시 말해 형제 간의 우애가 두텁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제갈공명이 이를 모를 리 없었다. 백이숙제는 누구나 인정하는 성현이지요. 그 사람들은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지만 끝까지 형제가 헤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너와 나는 주인이 달라 자주 볼 수도 없고 그리워만 하니 백이 숙제를 생각하면 참으로 부끄럽구나. 제갈공명은 특유의 날카로운 논리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형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형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정에 따른 호소지요. 물론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우는 의리를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한나라 백성이며 신하 아니겠습니까? 유황숙은 한나라 황실의 후예입니다. 형님께서 이참에 저와 함께 유황숙에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리 되면 우리가 인정과 의리를 모두 지키는 것이 됩니다. 제갈공명의 논리에 제갈근이 오히려 설득당하게 생겼다. 제갈근은 말로 될 일이 아님을 깨닫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제갈공명도 더 채근하지 않았다. 인정보다 의리의 논리로 접근하자 당할 재간이 없었던 것이다. 제갈근은 돌아가서 주유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았다. 동생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설득당할 뻔했습니다. 주유는 은근히 제갈근이 걱정되어 물었다. 그래서 공은 동생과 함께 유비에게 갈 작정이요? 아닙니다. 저는 동호에 남을 것입니다. 주공의 은혜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공이 중심을 다해 주공을 모시면 돼요. 제갈공명은 내가 설득해 보겠소. 주유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갈공명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 그게 안 되면 죽일 수밖에 없었다. 다음 날 출정하면서 주유가 제갈공명에게 함께 가자고 청했다. 제갈공명이 거절할 이유는 없었다. 드디어 배에 오른 군사들이 돛을 올리고 하구를 향해 출발했다. 삼강구에서 5, 60리 떨어진 곳에 도착해 배를 정박하고 언덕 위에 진을 쳤다. 주유가 진영을 정비하고 이런저런 명령을 내려 싸울 준비를 한 뒤 제갈공명을 불렀다. 제갈공명이 막사에 들어서서 주유에게 물었다. 조조와 일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과거의 조조를 생각했소. 원소와 조조의 싸움에서 왜 숫자가 적은 조조가 이겼다고 생각하오? 주유의 물음에 제갈공명이 답을 했다. 원소의 군량미를 차단했기 때문이지요. 맞습니다. 주유가 맞장구를 치며 말을 이어갔다. 허유의 계책 덕분이었지요. 허유는 오소를 습격해 창고에 쌓아둔 곡식을 모조리 불태워 없애는 계책을 썼소. 지금 조조의 군사는 80만이 넘는데 우리는 5, 6만 뿐이니 어찌 맞겠소. 이번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전략은 조조의 군량미를 차단하는 것뿐이라 생각하오. 조조의 마초와 식량이 지금 쥐철산에 있다고 하니 선생께서 그곳 지리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관우, 장비, 조자룡을 이끌고 쥐철산에 가서 조조의 군량 저장소를 습격하시오. 내가 군사 1000명을 보내드리겠소. 무서운 계략이었다. 제갈공명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려는 심산이었다. 자신의 제안과 작전을 제갈공명이 거절하면 세상이 비웃을 테고 따르면 죽음이 있을 뿐이었다. 알겠소이다.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제갈공명이 흔쾌히 대답하자 주유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좋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물러나자 노숙이 주유에게 물었다. 우리도 군사가 있는데 왜 굳이 제갈공명에게 군사 저장소를 습격하라 했습니까? 허허, 내가 꼭 내 손으로 제갈공명을 죽여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 세상 사람들의 욕을 먹는 짓 아니오? 조조의 손을 빌려 죽인다면
이것이 바로 차도살인이라 할 수 있지요. 차도살인. 차도살인은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이는 계책이야. 남의 힘을 빌려 적을 치면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이를 도모할 수 있어.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칼에 피를 묻히는 고도의 전략이지. 춘추시대에 정나라 황공이 회나라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어. 그는 먼저 회나라의 유능한 인물의 명단을 만든 후 회나라를 공격하면 이들에게 관작을 수여하고 토지를 나누어 줄 거라는 소문을 퍼뜨렸지. 소문을 들은 회나라 왕은 황공의 속임수에 넘어가 자기 신하들을 자기 손으로 제거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어. 그러자 정나라는 회나라를 공격해 간단히 멸망시켰어. 이처럼 계략을 잘 쓰면 적이나 제3국의 힘과 재물 등을 빌려 쓸 수 있는데 이를 이르러 차도살인이라 해. 주위의 말을 듣고 난 노숙은 불안했다. 제갈공명을 동으로 데려온 뒤 자주 만나면서 어느새 그를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모든 일에 막힘이 없고 의리와 충절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제갈공명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노숙이 찾아갔을 때 제갈공명은 군마를 정비하며 떠날 채비를 했다. 주위를 의심하는 눈치는 전혀 없었다. 노숙이 차마 사실을 밝힐 수 없어 이렇게 물었다. 제갈공명 선생은 그 일을 과연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제갈공명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수전이든 보전이든 마전이든 거전이든 어떤 전투에도 능한 사람입니다. 전법을 다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어찌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그대나 주유는 한 가지만 능하지 않소. 한 가지만 능하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자세히 들었소. 그랬더니 군사들을 숨겨놓고 관문을 지키는 건 노숙이 제일이고 강에서 싸우는 건 주유가 제일일세. 이런 노래를 부릅디다. 그러니 그대는 노래에 나오는 대로 관을 막을 줄만 알고 주유는 물에서 싸울 줄만 아니 육지 싸움이 자신 없다는 뜻 아니겠소? 그래서 나에게 가라는 것이니 내가 갈 수밖에요. 아이들 노래가 틀린 말이 없다니까요. 그렇습니까? 노숙이 당장 주유에게 달려가 그런 사실을 일렀다. 얘기를 듣고 난 주유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무엇이라? 내가 육전에 능하지 않다고? 내 당장 직접 취철산에 가서 조조의 군량 저장소를 없애버리겠소. 두고 보시오. 이번에는 노숙이 제갈공명에게 달려왔다. 주도독이 데려와요. 지금 직접 취철산의 군량 저장소를 치러 간다 하오. 그러자 제갈공명이 웃었다. 주도독이 나에게 조조의 군량 저장소를 습격하라 한 건 조조의 손을 빌어 나를 없애려는 뜻 아니었소? 내가 몇 마디 말장난을 했더니 버럭 화를 내셨구려. 노숙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걸 다 알고 계셨습니까? 어찌 내가 모르겠소. 지금은 힘을 합쳐 역적과 싸워야 할 시기인데 시기하고 해치려고만 하면 어떻게 큰일을 이루겠소? 우리 도독이 가시면 성공할 것 같습니까? 이보시오. 조조는 평생 남의 군량을 끊는 계략으로 승리를 얻은 자요. 그만한 대비가 없겠소이까? 주유가 취철산으로 가면 그 순간 조조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럼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가장 잘하는 분야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요. 수전에서 이긴 뒤 다음 계책을 세워야 하니 가서
주도독을 좋은 말로 타이르시오. 큰 싸움 앞두고 잔꾀 부리지 말라고. 노숙이 곧장 달려가 주유에게 제갈공명의 말을 전했다. 제갈공명이 내 속을 그토록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단 말이오? 주유는 분해서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제갈공명의 식견이 자신보다 몇 배 월등하다는 것을 알았으니 말이다. 다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결심만은 더 굳어만 갔다. 주유는 노숙의 말에 따라 흥분을 가라앉혔다. 아무리 신묘한 약이라도 원한의 병은 고치기 어렵다. 이 둘의 관계는 천지간의 운명으로 이루어질 일이었다. 이때 유비는 몸을 추스리고 난 뒤 유기에게 강하를 지키라 이르고 장수들을 데리고 하구로 돌아갔다. 멀리 강 건너편을 바라보니 깃발이 나부끼고 창날과 칼날이 햇빛 아래 번쩍였다. 동호에서 군사를 일으켜 싸울 준비를 한다는 증거였다. 유비가 군사들을 모조리 번구에 주둔시킨 뒤 장수들에게 말했다. 제갈공명 군사께서 동호에 간 뒤 동 소식이 없구려. 답답하니 누가 가서 동태를 살피고 오면 좋겠소. 측근 신복인 미축이 유비의 명에 따르기로 했다. 미축이 예물과 술을 가지고 동으로 출발했다. 미축이 강을 건너가자 주유가 반갑게 맞았다. 미축은 절을 한 뒤 예물을 바치고 유황숙이 주장군을 공경한다는 말을 전했다. 주유가 잔치를 열어 후하게 대접하자 미축이 주유에게 청했다. 제갈공명 군사께서 동호에 오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함께 갔으면 합니다. 그건 안 돼요. 지금 선생은 나와 함께 계책을 세워 역적 조조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소이다. 오히려 나는 유황숙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소. 내가 찾아뵙는 게 도리지만 대군을 맡고 있는 터라 움직일 수 없으니 혹시 이쪽으로 건너오실 수 있다면 큰 영광이겠소이다. 미축은 주유의 제안을 받고 하구로 돌아갔다. 그러자 노숙이 주유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유비를 부르려 하십니까? 유비 역시 천하의 영웅 아니오. 나중에는 그 역시 없애야 할 대상일 뿐이오. 그래서 이참에 유인을 죽일 생각이오. 제갈공명과 유비를 동시에 죽인다면 동호는 큰 화근 덩어리를 없애는 게 될 거요. 노숙이 깜짝 놀라 말렸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데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주유는 유비만이라도 꼭 제거하고 싶었다. 유비를 죽이면 제갈공명이 어쩔 수 없이 동호에 귀순하리라 믿었다. 노숙의 말도 듣지 않고 주유는 도부수 50명을 장막 뒤에 벽에 숨겨두었다. 유비가 오면 목을 치기 위해서였다. 미축은 바로 강으로 건너가 유비에게 주유의 제안을 알렸다. 오, 제갈공명 군사가 그립던 차에 잘 됐군. 이참에 주유도 만나봐야겠소. 유비는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빠른 배를 타고 주유를 찾아가려 했다. 그때 관우가 나서서 제지했다. 듣자하니 주유는 잔꾀가 많다 했습니다. 게다가 제갈공명 군사는 오시라고 했으면 말로만 할 뿐이 아닙니다. 분명 서신이라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걸 보면 그냥 지켜보고 있으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가지 마십시오. 아니다. 동호와 손을 잡고 조조를 치려는 방국에 동맹군 도독인 주유가 만나자는데 거절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렇다면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관우가 나서자 장비도 따라 나섰다. 나도 가겠소. 이번에는 장비가 조자룡과 함께
영체를 지키고 있어라. 내가 잠시 주유만 만나고 돌아오겠다. 유비는 관우와 함께 시종 20여 명만 거느리고 작은 배로 강을 건넜다. 강동에 도착하자 수많은 전선이 강물을 뒤덮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비가 감탄했다. 군사들이 질서정연하게 배를 대놓은 모습이 무엇보다 든든했던 것이다. 주인은 유비가 작은 배 한 척을 타고 왔다는 말을 듣고 무척 기뻐했다. 유비도 이제 끝이로다. 내 이자를 죽여 화근을 없애리라. 주인은 도수부를 열어 숨겨놓은 곳으로 유비를 안내했다. 유비는 시종들을 데리고 막사로 들어섰다. 어서 오십시오, 유황숙. 주유 인사드립니다. 주도독, 불러주니 참으로 영광이요. 예를 갖추고 나서 자리를 잡고 앉자 주유가 잔치를 베풀어 대접했다. 그때 제갈공명은 강변에서 전략을 짜다가 유비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린가? 중차대한 이 시점에 주공께서 동호에 오시다니? 제갈공명은 서둘러 막사로 달려갔다. 자신의 계획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주유와 유비의 술자리가 한창인 장막 안을 몰래 엿보았다니 이미 잔치는 벌어지고 주유의 얼굴에 살기가 감돌았다. 그늘에 매복한 도부수들까지 보였다. 주공께서 여기서 돌아가시겠구나. 제갈공명은 두려운 마음으로 유비를 바라보았다. 유비는 그런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파한대소하며 주유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제갈공명의 정신이 아득해지려 할 때 유비의 뒤쪽에선 키 큰 무장이 눈에 들어왔다. 긴 수염을 본 제갈공명은 비로소 안심했다. 아, 관운장이 따라왔구나. 관우가 있다면 유비의 목숨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갈공명은 조용히 강변으로 돌아갔다. 술자리에서 취흥이 오르자 주유가 마침내 신호를 주려고 잔을 들어 던지려 했다. 그 순간 유비 뒤에 있던 저승사자 같은 장수가 눈에 걸렸다. 눈에 핏발이 선 기세와 당당한 자태에서 우러나는 위엄에 억누르기 힘든 살기가 있었다. 주유가 깜짝 놀라 물었다. 뒤에선 저 장수는 누굽니까? 아, 인사를 못 올렸습니다. 저의 아우인 관운장입니다. 주유는 등골이 오싹했다. 관운장의 전설 같은 무용담은 이미 강동에도 널리 퍼져 있었다. 알량과 문추를 죽였던 바로 그 장수입니까? 맞습니다. 조조에게 몸을 의탁했다가 5관문을 깨고 돌아왔다는 그 관운장 말씀이시지요? 그렇다니까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도수부들이 덮치면 유비를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청룡도에 목이 날아갈 것 같았다. 주유가 들고 있던 술잔을 던지려다 말고 술을 따라 관우에게 전했다. 그대의 깊은 충성심은 내 오래전에 들었소. 잔을 받으시오. 감사합니다. 관우는 예의상 잔을 받아 마시면서도 주위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때 유비가 청했다. 나의 군사인 제갈공명을 보고 싶소. 어디 계시오? 좀 불러주시오. 그러나 주유는 단호하게 막아섰다. 지금은 전시입니다. 조조를 물리친 다음에 만나도 늦지 않습니다. 하긴 그렇소이다. 그 말에 유비는 어쩌지 못하고 입맛만 다셨는데 관우는 이미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다. 호위하는 장수에게 술잔을 건네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다.
주유가 그런 결례를 범했다는 것은 뭔가 캥기는 일이 있다는 증거였다. 관우가 눈짓을 하자 유비도 눈치를 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를 갖췄다. 주유가 유비를 죽이려 한 건 진실일까 허구일까? 정사를 살펴보면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주유가 유비를 살해할 목적이 아니라 유비가 주유의 군사를 위문할 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졌어. 그러다 보니 여기에 나오는 설정은 독자들의 흥미를 끌기 위해 허구적으로 꾸며졌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두 사람이 만난 곳도 역사서에서는 번구로 되어 있어. 나관중은 주유를 악역으로 만들고 유비와 제갈공명을 귀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표현하여 극적 흥미를 높인 것이지. 대도독, 나는 이만 일어나겠소이다. 조조를 물리친 다음에 다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디 천지가 우리 편이 되어 대역적을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주유는 유비를 말리지 못하고 장막 밖까지 배웅했다. 유비와 관우가 강가에 이르러 배에 오르자 배 안에 몸을 숨기고 있던 제갈공명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공,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공명군사, 그대가 보고파 내 이렇게 몸소 왔소이다. 저를 만나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오? 제갈공명이 자초지정을 이야기하자 유비는 깜짝 놀랐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어찌 그대를 두고 나 혼자 가겠소? 나와 함께 번구로 돌아갑시다. 그럴 수 없습니다, 주공. 소신은 호랑이의 입속에 들어와 있지만 아주 편안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만 잘 들어주십시오. 11월 20일 갑자일에 조자룡에게 빠르고 조그만 배 한 척을 타고 와 남쪽 언덕에서 저를 기다리라 일러주십시오. 이 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겠소. 언제 돌아올 테요? 동남풍과 함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까지 무사하시오. 제갈공명은 유비를 배웅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유비는 배를 타고 돛을 울려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상류 쪽에서 5, 60척의 배가 강동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웬 배냐? 뱃머리에서 살펴보니 상대편 뱃머리에 장팔 사물을 비껴들고 서 있는 장비가 보였다. 아우가 어쩐 일인가? 형님, 무사하시오? 혹시나 해서 모시러 왔소이다. 하하, 괜찮다. 유비 삼형제는 벌써 오랜 기간 함께 지내는 동안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안위를 걱정하는 경지에 오른 것이다. 한편 유비를 보내놓고 노숙이 주유에게 물었다. 다 잡은 물고기를 왜 놓아주셨습니까? 관운장이 따라온 줄 몰랐소. 관운장이야말로 호랑이 같은 장수 아니오. 유비의 목을 치려다 내가 먼저 죽을 뻔했소. 노숙도 주유의 말을 듣고 덩달아 놀랐다. 그때 조조가 주유에게 서신을 보내왔다. 보나마나 항복을 종용하는 서신이 분명했다. 봉투에 커다란 글씨로 한나라 대도독 주유에게 하사하노라 라고 쓰여 있었다. 가뜩이나 유비를 놓쳐 화가 치민 주유는 조조의 편지를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다. 사람을 발 아래 놓고 희롱하는 듯한 태도가 비위를 건드린 것이다. 편지를 가져온 사자의 목을 베어버려라. 노숙이 황급히 말렸다. 전쟁 중일 때는 사자를 베지 않는 법입니다. 잔말 말게. 사자의 목을 베어 나의 위엄을 조조에게 보여주리라. 결국
사자의 목은 조조에게 보내졌다. 주유가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내일 새벽밥을 먹은 뒤 오경에 일제히 배에 올라 북소리에 맞춰 적진으로 쳐들어간다. 이때 조조 역시 분기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았다. 사자가 죽어 돌아왔기 때문이다. 조조는 당장 형주에서 항복한 채모와 장윤 같은 장수들을 적군으로 삼고 자신은 후군이 되어 전선을 이끌고 삼강구로 나아갔다. 맞은편에 있던 동호의 전선들이 새까맣게 강을 덮으며 때맞추어 공격을 개시했다. 주석으로 쉽게 있는 고정욱 삼국지 4권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